안녕하세요. 시퀄로의 왕눈이 아빠 김정선입니다. 어, 같은 오프닝 멘트 계속하는 것도 이거 무지 쑥스럽네요. 예. 오프닝 뮤직도 좀 있어야 되고, 예, 재밌을 텐데. 요즘 이 라이센스 때문에 말이죠. 네, 음악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내용은 병렬 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SQL 서버 쪽에서 병렬 처리, 그 중에서도 병렬 쿼리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병렬 처리나 병렬 쿼리로 인한 그 부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병렬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과, 그리고 SQL Big Eyes 프로페셔널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시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병렬 처리라고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학술적인 내용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기간계 시스템들, ERP나 그룹웨어 아니면 EMR이라든지 혹은 LMS 시스템 등등 단순한 그 서비스용 쿼리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트랜잭션 쿼리들 말고요. 분석이나 혹은 통계성, 집계성 쿼리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그러한 쿼리들은 대부분 시스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쿼리들은 역시 대부분 병렬로 처리가 되게 되죠. 이 병렬 쿼리에 대해서 SQL 서버 쪽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병렬 처리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 이 CX 패킷이라고 하는 대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문 데이터, 주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치 데이터를 스캔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6개월치 데이터를 하나의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6개월치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스캔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스레드를 예를 들어서 8개를 이용을 해서 이 6개월치의 데이터를 나누는 겁니다. 8개 스레드가 가능한 균등한 개수로 8개의 스레드가 각각 처리할 행수를 나누어서 그 8개 스레드가 개별 행들을 스캔을 하고요. 그 스캔한 결과를 다시 합쳐서 처리를 하는 거죠. 물론 쿼리에 그룹바이나 집계와 같은 작업, 혹은 소트와 같은 작업들, 혹은 또 다른 테이블과의 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그룹핑이나 혹은 집계 작업들, 소트 작업들, 조인과 같은 작업들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병렬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병렬 처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쿼리 퍼포먼스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응답 속도, 듀레이션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스레드 하나를 가지고 처리했을 때에 비교해서 8배 혹은 16배 혹은 64배의 더 많은 스레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더 많은 CPU 사이클을 소비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CPU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반대로요, 서로 다른 스레드 간에
서로 다른 CPU 타임으로 각각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합치는 또 이 결과를 다시 분배하고 또 다시 결과를 합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내부 버퍼 메모리에 대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X 패킷이라고 하는 대기입니다. SQL 서버 쪽에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실 때 이 CX 패킷이라고 하는 대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병렬 처리가 수행되고 있구나 혹은 병렬 쿼리가 실행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병렬 처리에 대한 대기, CX 패킷의 대기 시간과 혹은 그 대기하는 분량,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역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CX 패킷 대기가 대량으로 장시간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튜닝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SQL BGIS 프로페셔널에서는 이 병렬 처리, 병렬 쿼리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진단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튜닝을 할 수 있을지 간단한 개념을,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QL BGIS 프로페셔널의 대시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고부하 쿼리 발생 현황인데요.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부분이 바로 병렬 쿼리가 수행이 될 때 현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툴팁을 보시면 평균 워커 스레드 수를 보여줍니다. 병렬 쿼리가 지금 몇 개가 실행 중이고 평균적으로 각각 몇 개씩의 워커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가 병렬 쿼리를 하나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쿼리를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대시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부분 병렬 워커 스레드에 대한 현황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쿼리 하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한 건의 쿼리가 지금 평균 워커 스레드 13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대시보드 중간에 하단에 대기 발생 현황에 보면 CX 패킷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기가 한 건이 지금 평균 0.03초, 02초대의 대기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대기 시간입니다. 이 CX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 이렇게 병렬 처리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주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SQL BGIS 프로페셔널에서요. 자, 두 번째, 이 병렬 처리를 호출하고 있는 쿼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 제가 고부하 쿼리 모니터링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성능 차원 중에서 병렬 워커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해당 쿼리가 지금 몇 개의 워커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이 항목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에서 호출 중인 병렬 쿼리들이 평균적으로 몇 개씩의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CPU 개수는 4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CPU당 하나씩의 스레드를 사용을 하겠지. 스레드 수라는 건 CPU 전체 개수를 넘어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즈는
멀티스레딩 방식이라서요. 한 CPU에서 2개 이상의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QL 서버의 쿼리는 병렬 처리를 할 때 그 쿼리에서 CPU당 스레드를 하나씩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CPU당 2개 이상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더 많은 멀티스레딩을 할 수 있는 것도 DBMS이고 SQL 서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레드를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쿼리가 더 많은 스레드를 사용을 하는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레드를 사용을 하는지, 또 이런 병렬 쿼리는 얼마나 많이 시스템에 소출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병렬 처리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쿼리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쿼리의 예상 실행 계획을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병렬 처리의 연산들이 각각 실행 중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병렬 처리를 수행을 할 때 이 CX 패킷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기, 클래스 익스체인지 패킷입니다. CX 패킷이라고 하는 대기가 발생하고 있고 그 대기에 의한 대기 시간이 0.2초에서 혹은 최대 6초 때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PC의 CPU는 4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PU가 8개, 16개, 32개 혹은 64개와 같이 대량의 CPU를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병렬 쿼리가 수행이 된다면 이 대기 시간, CX 패킷이라고 하는 대기의 대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이 워커 스레드 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이 SQL 서버가 제공하는 이 워커 스레드 풀, 전체 스레드 풀에서 대량의 스레드를 생성하고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병렬 쿼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병렬 쿼리가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SQL 서버 쪽에서 수행하는 관리 작업들, 예를 들어 백업이나 혹은 인덱스를 만들고 재생성하는 작업들, 혹은 DBCC 관리 작업들과 같은 많은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병렬로 수행이 되니까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병렬 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용하는 CPU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병렬 쿼리의 듀레이션과 CPU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되고요. 또 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CX 패킷의 대기 시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SQL 서버 쪽에서는 쿼리당 사용 가능한 CPU 개수를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BA나 혹은 DPA 혹은 SQL 서버 운영 시스템의 성능을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하시는 게 쿼리나 시스템 전체 성능을 튜닝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쿼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조인으로 결합해서 집계를 하고 산술 처리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통계성 쿼리, 집계성 쿼리들, 분석 쿼리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OLTP성 쿼리들, 셀렉트 10건, 100건, 1000건 수행하는 기본적인 단순 서비스 쿼리들이 병렬로 처리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즉, 병렬 처리하지 말아야 될 쿼리가 병렬로 수행되는 경우 그 병렬 처리에 대한 튜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직렬 쿼리로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역시 조치사항 튜닝 방법주에 해당이 되고요. 또 반대로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쿼리인데 그 쿼리가 직렬로 수행이 되어서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역시 쿼리나 인덱스 레벨에 튜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조치사항에 해당이 될 겁니다.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병렬 처리에 대한 튜닝 부분은 쿼리 튜닝에 관련된 자료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연관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련된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은 또 다른 주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병렬 처리나 병렬 쿼리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사용자 가이드, 유저 가이드 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병렬 처리, 병렬 쿼리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SQL BigEye 프로페셔널의 활용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